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내주에 남북이 오랜만에 대화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의 연락관 채널이 개통이 되고 여기에서 남북 당국자들의 회담 일자 그리고 장소 등이 협의가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이 됐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 위협이 계속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전폭기들이 북한의 바로 코앞까지 날아갔고 전쟁의 가능성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라서 잠시 이 험악한 분위기가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 간에 서로 의심이 가득 찬 시선으로 상대를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에 대해서 한국은 즉각 환영 발언을 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미 간의 틈을 버리려는 술책이다, 김정은의 시간 벌기 전략이다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손을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김정은의 제안은 무엇이고 한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분석가들의 분석, 그리고 미북 간의 대결로 인한 재미 한인들, 바로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월요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 시에 내 책상 위에는 핵단추가 놓여 있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첨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화요일 오전에 꽤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오후에는 내 책상에 있는 핵단추는 더 크다라고 더 호전적인 반응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즉각 북한의 제안을 환영을 했고 관련 부처를 통해서 남북대화 실현을 위한 추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개통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는 회담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마도 이번 제안은 good new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we'll see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내 핵이 더 강하다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에는 변동이 전혀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최대 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핵무기가 금지될 때까지는 어떤 대화 제안도 심각하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테이트 디파먼트의 대변인은 미국은 아직도 미국을 제외시킨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할 것인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만일 대화를 결정했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한국 간의 분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의견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제안이 미국과 한국과의 틈새를 버리고 분열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정치권과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집요한 대화와 화해의 옹호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전쟁 불가론에 대해서 화해 정책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핀잔을 준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그는 내달에 열리게 되는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을 제안하면서 월요일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폭격기와 다른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유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게 올림픽 기간 중에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 핵 단추가 더 크고 더 강하다라고 위협한 것, 이것과 남한의 유화적인 반응, 이것이 대조적인데 이미 이것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군사적 대응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H.R. 맥마스터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은 실행 가능한 군사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남북 간의 대화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지를 확언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또는 이런 긴장이 계속 장기간 고조가 된다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입지, 즉 우리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테러리즘 시대에 미국에 사는 모슬렘계 시민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늦가을에 골프장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온다면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북한과 남한 출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또는 그냥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Korean bashing, 한인 못살게 굴기 운동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불행하게도 Korean bashing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이 북한과 남한 출신을 구별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 김씨면 그냥 다 김씨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제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바로 시카고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백인 친구가 있는데 그가 그의 한인 친구에게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Hey, Rocket Man. 이렇게 호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악의 없는 농담식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악의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락앤맨이라는 호칭을 쓴 사람이 바로 저에게도 친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대가 나를 락앤맨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너는 나의 원수다 라고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왠지 뒤끝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미북 관계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월 3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회담제의 하루 만에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 연락 채널도 1년 11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남북 대화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며 김정은의 신년사에 조롱을 섞어 응수했습니다.
동부와 내륙 지역을 강타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중서부와 중남부에서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항공기들이 잇따라 지연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연안 지역에는 이번 주 사상 최대 규모의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최악의 북극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플로리다주까지도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 시카고에서 3명,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2명, 노스다코다와 미조리주에서 2명, 텍사스에서 4명, 전국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악천 후에 재빙 작업이 길어지면서 공항에선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가장 오랫동안 현역으로 재임해온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치 의원은 어제 동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3세인 해치 의원은 1976년 처음 상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42년째 자리를 지켜온 장수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연말 다소 상승한 채 2017년을 마감했습니다. 갤럽이 2017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트럼프의 3일간 평균 지지율은 40%로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12월 초까지만 해도 33%에 그쳤습니다. 취임 1년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47일의 집권 기간 총 1950건의 엉터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펼쳤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인터뷰와 연설 등을 자체 팩트 체커 기능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최장기 혹한 기록이 80여 년 만에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최고 기온이 20도 이하일 경우 시카고는 연속 12일 혹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193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기예보는 최고 기온 11도에서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갖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AA에 신고되는 자동차 문제가 1,300건에 달했으며 아파트 히링 문제 신고가 600건에 달했습니다. 시카고시의 보호소에는 하루에 약 400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27개소에 추위 보호소를 설치하고 추위와 관계된 어려움 해소를 위해 311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이 될 일리노이 검찰총장 선거전이 서서히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리사 메디건의 재선 포기로 시작된 선거전에는 민주당 후보만 8명이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현재 선거 기금 모금 순위로는 주 상원의 크렘 라우엘이 선두이고 전 주지사 팻 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한때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영하 1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12도, 밤 최저 영하 3도. 금요일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11도, 밤 최저 영하 4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15도, 밤 최저 7도입니다.